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서 변기를 내려다본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지나치시겠지만 사실 소변은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정확한 건강 신호 중 하나예요. 특히 소변에 하얀 거품이 생기고 잘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건 단순히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소변 거품을 보면 당뇨병을 먼저 떠올리시는데요. 물론 당뇨도 원인 중 하나이긴 해요.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신장에서 단백질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우리 신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정수기의 필터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깨끗한 물은 통과시키고 불순물은 걸러내는 거죠. 그런데 이 필터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걸러져야 할 큰 덩어리들, 특히 단백질 같은 중요한 성분들이 그대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런 일이 조용히, 아주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신장은 정말 참을성이 많은 장기예요. 기능의 70%가 망가질 때까지도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신장 질환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생각해보세요. 간이 아프면 옆구리가 아프고 위가 나쁘면 속이 쓰리잖아요. 그런데 신장은 90%가 망가져도 아무런 통증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겠죠? 아픔이 없으니까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투석을 시작해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정말 심각해요. 2022년 기준으로 만성 신장 질환 환자가 29만 6천 명을 넘어섰어요. 10년 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3명 중 1명꼴로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해요. 왜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우리의 생활 습관이에요. 하루 종일 커피만 마시고 물은 거의 안 드시는 분들, 짠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 진통제를 자주 드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만성 탈수 상태가 심각한 문제예요. 나는 하루에 커피를 5잔도 마시는데 무슨 탈수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커피는 이뇨작용을 해서 오히려 몸에서 수분을 빼앗아가요. 게다가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을 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나트륨 섭취량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인데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섭취량은 그 2배가 넘어요. 김치, 된장찌개, 젓갈류 같은 전통 음식들이 맛있긴 하지만 신장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거죠. 약물 남용도 심각한 문제예요.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 관절이 아프면 소염제, 이런 식으로 진통제를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의료진 출신이거나 약에 대해 조금 아신다는 분들이 더 위험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장기간 복용하시거든요. 하지만 이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들은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키고 장기간 복용하면 신장 조직을 직접 손상시킬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약물 대사 능력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약물까지 계속 들어오면 신장이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당뇨병과 고혈압도 빼놓을 수 없는 원인이에요. 혈당이 좀 높긴 한데 별로 아픈 데도 없고 약 먹기는 싫고 이런 생각으로 관리를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높은 혈당은 신장의 미세혈관을 마치 설탕물처럼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서 혈관을 막아버려요. 고혈압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혈압이 지속되면 신장의 작은 혈관들이 터지거나 막히게 되고 결국 네프론이라고 하는 신장의 기본 단위들이 하나씩 죽어가게 됩니다. 환경 독소도 무시할 수 없어요. 미세먼지, 중금속, 각종 화학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신장을 통해 배출되는데 이 과정에서 신장에 부담을 주고 손상을 일으키기도 해요. 특히 직업적으로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분들이나 도심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신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장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이라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고 남은 기능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기능이 조금씩 회복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말기 신부전 환자들의 사망률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도 있어요. 이는 조기 발견과 적절한 관리를 통해 신장 질환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의 힘으로 신장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놀랍게도 답은 우리 식탁 위에 있었어요. 평범해 보이는 몇 가지 채소들이 신장 건강에 놀라운 효과를 보인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무작정 따라하시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투석이나 이식 같은 극단적인 치료 없이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신장은 묵묵히 일하고 있어요.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면서 우리 몸을 깨끗하게 유지해주고 있죠. 하지만 이런 고마운 신장을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부터라도 신장에게 관심을 가져보세요. 소변 색깔을 확인해 보시고 거품이 생기는지 살펴보세요.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짠 음식을 얼마나 드시는지 점검해 보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럼 이제 신장 건강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부터 시작해보죠. 수분이 풍부한 채소들이 신장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수박은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칼륨과 베타카로틴, 리코펜 등의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수박의 칼륨은 혈압을 낮추고 베타카로틴과 리코펜은 항산화 효과가 있어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오이도 마찬가지로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신장의 노폐물 배출을 돕고 몸속 독소를 자연스럽게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리코펜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칼륨과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신장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익힌 토마토는 생토마토보다 리코펜 흡수율이 더 높아서 효과적입니다. 당근에 포함된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신장세포를 보호하고 풍부한 식이섬유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브로콜리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 성분은 강력한 해독 작용을 하며 신장의 염증을 줄이고 전반적인 신장 기능을 개선시킵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기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견과류와 콩류도 신장 건강에 좋은 식품들입니다. 아몬드, 호두, 땅콩 등의 견과류에는 양질의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불포화 지방산이 혈관 건강을 개선해 신장으로의 혈류를 원활하게 만듭니다. 다만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으니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생선, 특히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이고 신장 기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등어, 삼치, 청어 등을 주 2회 정도 섭취하면 신장 건강에 좋습니다. 반대로 신장에 해로운 음식들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나트륨이 많은 음식들입니다. 라면, 햄버거, 피자 같은 가공식품이나 김치, 젓갈류 같은 절임 음식들은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신장이 이를 처리하기 위해 과부하를 일으켜 장기적으로 신장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에서 처리해야 할 질소 노폐물이 증가해서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이미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음식 외에도 생활 습관이 신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에 1리터 500ml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해서 적절한 수분 섭취량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적당한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전반적인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본인의 체력에 맞는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주 3회에서 5회 정도 한 번에 30분 정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 관리도 신장 건강의 핵심입니다. 고혈압은 신장의 혈관을 손상시켜 신장 기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정기적인 혈압 측정과 함께 저염식 식단, 적절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혈압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축기 혈압은 120mm 수은주 미만, 이완기 혈압은 80mm 수은주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켜 신장 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금연과 금주도 신장 건강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켜 신장으로의 혈류를 감소시키고 과도한 음주는 신장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의 과음은 신장 기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약물 복용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통제, 특히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복용하고 장기간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신장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신장 질환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어서 침묵의 질환이라고 불립니다.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통해 신장 기능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조기에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더욱 자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도 신장 건강에 중요합니다. 수면 중에 신장은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집중적으로 처리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신장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의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신장 건강의 비결입니다. 지금까지 신장 건강을 지키는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장 건강 관리는 사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생활 습관의 변화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죠.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보통 40대에서 50대 사이인데 사실 신장 건강은 더 일찍부터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언제 시작하든 늦지 않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신장병의 가장 큰 위험인자는 비만, 당뇨병, 고혈압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신장병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당 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신장의 미세혈관이 손상되어 신장 기능이 점차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신장 건강 관리를 시작할 때는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바꿔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물 한 잔 더 마시기, 라면 대신 집에서 만든 국수 먹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같은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무리해서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지속하기 어려워집니다. 음식 선택에서도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점진적인 개선을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매일 신장에 좋은 음식만 먹기는 어렵겠지만 일주일에 서너 번이라도 의식적으로 신장 건강에 좋은 메뉴를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외식을 할 때도 나트륨이 적은 메뉴를 고르거나 국물을 다 마시지 않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헬스장에 등록해서 매일 운동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루 10분씩 동네 한 바퀴 걷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적응하면 점차 시간과 강도를 늘려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신장질환은 정말로 침묵의 질환이라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1년에 한 번은 소변검사와 혈액검사를 통해 신장 기능을 확인하는 것이 좋고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다면 더 자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금연이 신장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 상승을 유발하며 신장으로 가는 혈액량을 감소시켜 신장 기능 손상을 일으킵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분 섭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신장에서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자신의 콩팥 상태를 고려해서 적절한 양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루 1리터 500ml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하지만 신장 질환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해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현대인들은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데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서 신장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악 듣기, 독서, 산책, 친구들과의 만남 등 무엇이든 좋으니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만들어 두세요. 약물 복용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진통제를 자주 복용하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한데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진통제 복용을 피하고 장기간 복용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족력도 고려해야 합니다. 가족 중에 신장 질환을 앓은 분이 있다면 더욱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유전적 요인은 바꿀 수 없지만 생활 습관 관리를 통해 발병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운 장기입니다. 하지만 미리미리 관리하면 평생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장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신장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신장 건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신장 건강관리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하며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